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 여당이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에선 민주당 주도의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통합 관련 쟁점과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지역구 가지셨고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자, 대전 충남의 경우에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이 있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가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일찌감치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대통령 발언 이후에 정부 여당이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성일종 의원님도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은 지방분권 포기 선언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선 지방 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네. 지방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장 핵심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예측 가능한 재정적 모델, 세수 수입에 대한 추계를 예측 가능해야 네. 지방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세수 수입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살림을 하더라도 네.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수입을 알아야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네. 대전 충남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네. 그래서 법인세에 지역에서 있는 법인들이 나는 세금의 50%를 지방세로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두 번째 양도소득세 지역에서 집을 팔거나 건물 팔고 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100% 넘겨주시고 또 부가세를 5% 정도 지방에 내려주면 네. 이게 매년 들어오는 세금이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단기 사업할 것, 중기 사업할 것, 장기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네.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제도의 틀을 확실하게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이 재정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거의 다 갖고 있는 권한을 법으로 지방정부에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그게 한 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한이지요. 제가 지금 거의가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만 기다려야 되고 또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산단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산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넓히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10만 평이고 5만 평이고 예. 이걸 넓히려고 하면 뭐 농림부에 가서도 절대 농지를 바꿔야 되고요. 또 뭐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붙어 있어서 별 영향이 없으니 네. 예를 든다면 이러한 제도를 지방으로 좀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지요. 권한을 이런 것이 한 25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의료 격차, 문화 격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의료시설을 보충하고 또 장비를 넣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요. 예타라고 하는. 예.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지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예타를 따질 수 없는 성향이거든요.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크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왜 인구가 적으니까. 예.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나오고요. 예. 경제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해달라, 권한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은 이 재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하는 법인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 또 네. 부가세 같은 경우 이런 걸 넘겨달라고 하는 걸 아예 안 넘겨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네. 20조를 줄 테니까 한시적으로 1년에 5조씩을 줄 테니까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 민주당 법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조. 예, 아니 이제 그건 또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룸은 약간 좀 만들기도 한 것 같은데 예.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는데 네. 그러면 경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세금이 안 거칠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 필요한 장기 계획을 6년이고 10년이고 짜놨는데 네. 중앙정부에서 오던 돈들이 이게 한시적으로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 기준으로. 네. 자기들 마음대로 신축적으로 운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일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서 확정을 해달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대전 충남법이 통합에 대한 법의 속에는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넣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많이 미흡하다.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자는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는 게 뭐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격차를 해소하자는 게 이게 더더욱 이게 매달리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네네.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예. 요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예측 가능한 재정 모델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제 약간 모호한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법인세 50%, 양도소득세 100%, 부가세 5%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이제 세금 체계를 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또 비통합 지역과의 형평성도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는. 예. 그래 대전 충남이 이 법안을 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국가 대개조의 국면지대계의 국가 대개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의 지역이 네.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모델을 네.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전남법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사실 현 정부를 만든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넣은 법안 같은 경우가 여당하고 협의하면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 법인세라든가 이 부가세 같은 경우 지방으로 네. 이걸 명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낸 법안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 지방 분권화하는 것은 중앙 권한을 조세권과 또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네. 정말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전 충남 도지사와 시장이 만나서 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그리면서 이분들이 초선이에요. 초선 시장이고 김태흠 지사가 초선이고 네네. 도지사고 그렇습니다. 예. 이장우 시장이 초선이잖아요. 네네. 약 3년 정도를 운영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전 충남이 통합으로 내지만 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가 대개조의 전국에 관련되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뭐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그러한 큰 그림 하에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대전 충남이 통합이 안 되면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이 안 되면 후회할 만큼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대전 충남이 안 되면 호남에 당첨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놓고 일극화되어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방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가야 되고 네. 이것은 지방 분권의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속 관계가 아닌 정속 관계가 아닌 정말로 재정이나 권한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네.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 의장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이 제출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면서 시의회 재의결, 주민투표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가 이거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잠시 여쭤보면 여의도 국회, 우리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시의회나 아니면 도의회 통과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통합을 하려면 네. 의회에서 찬성을 해주거나 네.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예. 의회 민주주의니까 의회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을 해줘도 되고 또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도 돼요. 둘 중에 네.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원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여기 국민의힘이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달라는 거, 뒷받침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국세 네네. 같은 부분들을. 예예. 또 이러한 그 중앙의 큰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사무를 네. 위임을 해달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특히 조세 부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지방정부가 네. 어느 누가 와도 들어오는 수익 모델이 일정치 않으면 네. 안정적으로 지방 발전을 하고 슬림할 수가 없지요. 특히 AI 시대에 맞추어서 장기 비전적으로 전략을 짜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교육 부분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3, 4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나옵니까? 최소한 1, 20년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그게 효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 산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를 육성하려고 하면 네. 3, 4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험을 통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법안에 이런 것들이 거기엔 다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래서 조원희 의장이 그 네.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자, 시의회 혹은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과 주민투표 요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주민투표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방선거 전에 약간 그 완료하기는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꼭 지방선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징세권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넘겨준다고 한다면요. 네. 그냥 시의회에서 바로 하겠지요. 지방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가고 네.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선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의 큰 백년지 대계고 네. 국가 그랜드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촉박하게 너무 서두르고 이거는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늦게 가도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문제는 예측 가능한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거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의심을 야당 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빨리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 합니다. 회사 살림도 그렇게 안 하고 예. 회사도
그 연구개발을 하려면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을 짜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네. 단기도 있지만 예. 그 중장 단기를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또 권한이고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20조 줄게 무조건 하자. 네. 그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의원님 지금 뭐 한 축은 재정이고 한 축은 권한이다. 이 부분이 명시돼야 된다. 명확히 그래야지 국가 운영 체계,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민투표 아까 얘기 제가 한 김에 어제 발표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면 뉴스토마토 이래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충남 거주 성인 남녀 808명 또 만 18세 이상 대전 광역시 거주 성인 남녀 819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충남은 찬성이 더 많고 대전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을 보더라도 도심에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가 또 네. 거기에 격차가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격차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라고 하는 네. 약 한 170만 정도 되는 이 도시에 네.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네. 시군 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촌 지역도 많고요. 또 예를 들면 의료나 문화 격차가 크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전에 많은 세금들이 합쳤을 때 충청남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통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서로 두 지역이 이제 갈등을 겪고 뭐 논란이 되고 하는 게 뭐 통합자치단체 명칭 그리고 그게 청사는 그럼 어디다 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나오는 논란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 충남 지역은 이런 명칭 반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 법안을 낸 건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구나. 지방선거용이라고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이 대전에는 7석인데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충청도에는 이제 저희 당에 3명이 있고 민주당이 나머지인데 네. 아니 이게 대전 충남 특별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아니면 충남 대전 특별시로 간다든지 이렇게 대전 특별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오고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네. 확실하게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전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진정성이 지금 여당 안에 묻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선거용 아니냐 네. 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묶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시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지금 네. 지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격차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지역 통합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지금 설명드린 거로 네. 지역 문제는 2개의 태스크포스를 묵자고 있는데 지역 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장 대표가 오늘 제안한 내용은 네. 이 신혼부부 집이 없는 신혼부부한테 네. 1%로 2억씩 대출을 우선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한 명에 출산할 때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탕감을 하고 네. 아이가 2명 나면 원금의 30%를 안 내도 되도록 70%만 내게 하고 네. 3명이 나면 전액 다 2억 이렇게 대출해 준 것을 아예 탕감을 해주자. 네. 그래서
2억이라고는 돈이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신혼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러한 인구 문제와 또 지역 간 격차가 되어 있는 지방의 문제를 이게 함께 묶어서 대한민국의 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맞대고 TF팀을 운영을 하자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이 부분이야말로 상당히 신선하게 들었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나 앞으로 신랑 신부가 돼야 될 분들한테 네. 이런 현실적인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항소포기 특검,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 3개 특검할 것 제안했어요. 오늘. 자, 여당이 과연 받을까요? 안 받겠지요. 지금 저는 여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그 차상등 특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망의 원인을 감출 때에 특검이 필요한 거지요. 네. 수해 지역에서 작전 실패를 해가지고 하는 걸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경로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경로한 게 특검감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계엄 특검 다 묶어가지고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검이 주가 같은 경우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그런 특검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네. 지금 정말로 비리가 드러난 이러한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비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특검을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자기들 불리한 거는 안 하고 야당 죽이기에 관련된 것만 특검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고요. 대표를 재신임 묻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재신임을 묻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장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장 대표의 입장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네. 예, 없고요. 네. 그저께 그 의원총회 할 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 재신임 문제가 나온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 아직 장 대표가 입장 발표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160일 만에 귀국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내가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확실히 절연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성 보수 유튜버 좀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주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함께 사는 사람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의견은 다 나올 수가 있지요. 네. 이미 윤 대통령께서는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당하고는 이미 모든 게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을 의미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네. 또 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과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하튼 지방선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안 해도 지방선거 이렇게 중도층 이렇게 그 지지를 끌어모으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그런 거를 선언하느냐 안 하냐가 그게 중도로 가느냐 이런 거에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탈당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예.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인사로 말하는 것이고 정책으로 말을 해서 네.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최근 한 전 대표 영남 출마설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하고 안 하고야 본인 결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네. 여러 가지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향후에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네. 여러 깊은 고민 속에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에 쓰는 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네.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게 과연 이 내용이 맞느냐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부동산 집값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첫 번째는 이 계층 간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층 간 갈라치기로 지금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네.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 억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지금까지 모든 대안들 포함해서 이 공급이 빠져 있는데 이 공급을 정부 주도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민간 주도에 의한 공급이 시장 경제에 맞는 것이지요. 네.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해야지요.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 견제하기 위해서 종묘에 네. 세운 상가를 재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거기는 법적으로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태릉은 네. 이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약 13% 정도가 문화재 보존지구입니다. 그러면 종묘하고 태릉하고는 왜 틀립니까? 이런 정책을 내놓고 지금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집값하고 내란 프레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집값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거든요. 네. 전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입니다. 네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교란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좌파 정부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려면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자신 있자 그랬잖아요. 네. 좌파 정부에서 집값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좌파 정부를 이어받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거에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집값을 빨리 안정시키고 네. 주거의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자고 하는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는데 접근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거의 다 됐기는 했는데 마지막 한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방첩사령부 사실상 해체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장관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방산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방산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이 오면서 네. 이제 방산이 좀 잘 나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선진 기술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네네. 이런 안보 분야, 산업 안보 분야, 또 국방의 안보 분야 왜 간첩이 없습니까? 그래서 스파이가 지금 천국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선진국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방첩 기능을 쪼개가지고 없애겠다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이게 적국을 위한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네. 대한민국이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중심을 잡고 방첩사 기능은 네. 계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부분만 도려내고
이 본래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하는 추세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관께 이 성명을 낸 겁니다. 이거를 네네. 잘 하시라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